점화됐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인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인수전 과정에서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5개월 만에 화재 원인 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황창규 KT 회장 등을 상대로 화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만 검찰 수사 중인 KT 채용 비리 의혹과 또 5G 통신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집중 포화 역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7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 대열에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집회 참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도미닉 시뇨라 르노 삼성 사장은 국내 시장에 대한 지속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IT 공룡 애플과 퀄컴이 30조 원 규모 초대형 특허권 분쟁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본 애플이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동걸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까지 일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 이 회장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통매각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25일 전에는 채권단의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각 작업은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정 인수 가격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7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풀려진 것이고 3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자가 이 부채를 모두 갚아야 할 필요는 없고 전체 부채에서 극히 일부만 증자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인수자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정 기자, 이번 인수전에서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죠. 금호석유화학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2대 주주인데다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이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데요. 한 언론 보도에서 박찬구 회장이 유력 인수 후보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인수를 고려하는 후보 기업 입장에서 2대 주주의 협조를 받게 된다면 유리한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입장 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지분 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840억 원 정도였던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가치는 매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현재 2천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민영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고 또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애플과 퀄컴이 30조 원에 달하는 소송전을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굉장히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애플과 퀄컴이 결국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네, 스마트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모뎀칩 로열티 산정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애플과 퀄컴이 특허 소송을 중단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도 일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사가 법정 소송에 들어간 지 약 2년 만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전날 9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개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소송 취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애플은 퀄컴의 일회성으로 일정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옵션이 달린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불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퀄컴의 모뎀칩 구매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허 공방과 맞물려 퀄컴의 모뎀칩 공급이 끊기면서 애플은 최신형 스마트폰에는 인텔의 모뎀칩을 사용해 왔습니다. 당초 애플은 스마트폰 모뎀칩 공급업체인 퀄컴이 독점 지위를 이용해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며 3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퀄컴은 단말기 도매 공급가의 5%를 특허 사용료로 요구해왔는데 애플은 칩값과 특허 사용료를 이중으로 청구한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그런데 이번 분쟁 종료를 두고 일각에선 퀄컴의 승리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애플이 5G 통신 개발을 주도하는 퀄컴에서 칩을 조달하지 못해 아이폰의 5G 대응이 늦어지면서 애플이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칩 조달을 위해 특허 사용료 지급 조건을 양보했을 거란 겁니다. 애플과 퀄컴이 모든 로열티 분쟁을 종료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퀄컴 주가는 20% 이상 폭등했고 애플은 강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동반 부진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수출 내수에서 모두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권 기자,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줄었죠? 네, 지난달 전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은 1년 전보다 5.5% 줄었습니다. 일한 날이 하루 줄고 르노 삼성 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한 영향이 컸습니다. 르노 삼성은 부분 파업을 한 날이 12일에 달해 생산 차질로 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물론이고 또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과 또 내수도 함께 감소했다고요? 네, 지난달 수출도 1년 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생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특히 르노 삼성은 수출이 60% 이상 급감했는데요. 노조의 부분 파업 등에 따른 수출 주력 모델의 생산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내수도 5.7% 줄었습니다. 수입차 판매가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1분기 전체로 따지면 수출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과 내수는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7개월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르노 삼성 노조가 오늘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참여는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면서 노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르노 삼성 노조원들이 파업 대열에서 잇따라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원들의 부분 파업 참여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일만 해도 노조원의 70%가량이 부분 파업에 참석했지만 지난 15일에는 참여 노조원들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르노 삼성 노조는 주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파업 불참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파업에서 노조원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장기간 지속된 파업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절벽에 따른 일자리 상실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르노 본사는 올해 로그 위탁 물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강경일변도의 집행부로 인해 노조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불참의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향후 르노 삼성 전망도 짚어주시죠. 파업이 장기화돼가고 있지만 르노 삼성 사측은 국내 시장에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 삼성차 사장은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과 가진 비공개 만남에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 시장의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뇨라 사장은 부산 공장 생산 물량 중 6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통해 후속 수출 물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과 모레 주야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정도가 정부의 예상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비용 증가 규모는 4조 6천억 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2조 1천억 원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한경연은 비상장사 등을 합하면 법인세율 인상 영향을 받은 기업 수와 비용 증가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스포츠 업계는 스포츠 유틸리티 시장에서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등 국산차들이 신차를 내놓으면서 수입차도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인데 신차 발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프 랭글러 출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곳 세종문화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외 광장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지프는 지난해 11년 만에 랭글러 완전 변경 모델을 내놓은 뒤에 올해에도 이 국내 시장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지프는 전통적인 오프로드 주행차,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에서 달리는 대형 SUV가 주를 이루는 완성차 브랜드인데요. 기존의 4개 라인업에서 6개로 대폭 확대를 하면서 이번에 도시명 SUV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짚어주시죠. 네, 도시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편의 사양이 대폭 좋아졌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We've improved significantly the on-road capabilities. We have a better engine with better transmission that has a much better fuel efficiency. There we have only 2 dealer networks in the world that has only Jeep exclusive showrooms, Korea being one of them. And, we focused all our resources into the Jeep brand in Korea. 네, 국산차와 수입차들이 SUV 시장에서 그야말로 불꽃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특히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대형 SUV 이 팰리세이드를 내놓으면서 이 국내 SUV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쌍용차의 G4 렉스턴, 그리고 기아차의 모하비, 또 수입차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국산차들이 앞다퉈 SUV를 내놓으면서 포드는 올해 3개월 누적 판매량이 14%가량 감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UV 시장을 선점해온 수입차들이 신차를 출시하거나 가격을 할인하는 판매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프 신차 출시 현장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 정쟁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청문회는 10시 예정이었지만 KT 아현국사 화재에 대한 질의는 1시간 넘게 지나서야 간신히 시작됐습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는 10분 정도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회 후 11시가 지나서야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유 장관 불출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찌질하게 보일 수 있다며 질의응답을 촉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정부가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정치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영민 장관을 불출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 3명이 포함된 로비 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거액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임 이석채 회장 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가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도 황 회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청문회에서 아현동 화재와 관련된 질문만 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은 각종 KT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여야 정쟁이 격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보좌하기 위해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공제 비용을 빼고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제 비용을 줄여서 환급금을 늘리는 방안이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보험연구원에서 해약 환급금을 늘리는 개선안 초안을 공개를 했죠.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금융당국은 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보험연구원은 표준해약 공제액을 조정해 해약 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준해약 공제액이란 보험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중 하나로 보험 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 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즉 보험 가입자는 보험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서 표준 해약 공제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데요.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개선안 초안에는 보장성 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 해약 공제액을 줄여 소비자의 해약 환급금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또 보험 설계사들이 계약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도 이제 문제점이 되었는데 이걸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죠? 네,
보험 설계사들은 상품 가입을 유치하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는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을 유치한 첫 해에 대부분의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급될 총 수수료의 70% 이상이 판매 초기에 설계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유지나 가입자 관리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보험 설계사들이 계약 모집 첫 해에 받는 수당을 계약자 간의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더해 수수료의 분급 비율, 즉 수수료를 연차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비율을 초년도의 전체 수당의 50% 이하로, 초에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은 IT 업계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서울에서 클라우드와 관련한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5G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 서울 2019가 열렸죠? 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 서울 2019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아드리안 코크로프트 부사장의 기조 연설이 방금 전 끝났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약 1만 명의 참가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전부터 참가자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술 체험은 물론 산업별 기술별 110여 개 강연을 들을 수 있고 클라우드를 통해 비즈니스 혁신에 성공한 고객사의 사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최 기자, 클라우드 기술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짚어주시죠. 오늘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금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레이싱 리그입니다. 자율주행 방식으로 핸들을 이용하지 않고 최대 속도만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5G 시대에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등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클라우드는 유망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월 평균 사용 금액은 7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2월 만 25세에서 64세 성인 남녀 2,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7%가 간편결제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이용 금액은 평균 71만 원으로 1년 사이 8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엄격했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광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기식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만큼 이를 개선을 풀어서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규제 혁신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3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려면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때 사용 가능한 원료와 인체적용 시험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기능성 표시 심의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네, 건기식 외에는 또 어떤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원전 해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원전 해체 전문 기업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플랜트 및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공공기관 출자금과 재정 투입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매칭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펀드 조성에 투입하는 재정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구법을 발효해 신산업 규제 완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 3개를 완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해오고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아온 온라인 배달마켓과 반찬 제조업체들이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기자, 요즘 온라인으로 장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철진한 식재료를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이 됐어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배달마켓과 반찬 제조 판매 업체 130곳을 일제에 점검했는데요. 조사 대상 업체의 10%인 1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이 됐죠? 네, 전투식량과 뱅쇼, 라면 스프, 짜먹는 죽 등 4개 품목을 검사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투식량의 경우 외부에서 식품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발열제가 들어있어 화상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거나 화기 근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측정 대응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 대기업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우선 적발된 기업들 어디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여수 산단 지역에 있는 235개 기업과 오염물질 측정업체인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등 4개 업체가 서로 따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혹은 대행업체에 맡겨 측정하는데요.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대기업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측정량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측정업체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며 문제가 된 관련 생산시설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배출량에 비해서 얼마나 적게 허위 보고가 된 거고 또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의 30% 수준으로 낮추거나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고 측정했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173배 이상 초과해 배출됐지만 이상이 없다며 허위 보고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2015년부터 4년간 총 13,000여 건의 조작이 이뤄졌는데요. 현재 LG화학, 하나케미칼 등 6곳의 회사는 환경부 조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고 나머지 기업들은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다음 달까지 특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속한 단체와의 수의 계약이 앞으로 원천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의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업체에 입찰 기회를 열어주는 지역 제한 경쟁 입찰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 랭지를 펼치던 코스피 현재 0.07% 내림세 2246포인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0.2% 오름세입니다. 76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나의 매각이 결정된 가운데 지금 2대 주주인 금호석화가 아시아나 인수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은 17.75%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4%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T는 오름세입니다.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지금 황창구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한 상태인데요. 0.1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 0.6%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김재철 회장이 창업 50년 만에 깜짝 퇴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계 구도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